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포인트의 염동호 매니저입니다. 서울이 64년 만에 한파라고 합니다. 기후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데 날씨가 언제 추우니까 자연스럽게 외투를 걸치시는 것처럼 주택에서도 내 집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막상 단열재를 고르고자 했을 때 단열재 종류와 특성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단열재의 종류와 그리고 그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재에는 페놀폼 보드, 그리고 퍼라이트, 그리고 아이소핑크, 글라스울, 라굴, 미네랄울, 우레탄 등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단열재가 있는데요. 자,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콘크리트 구조체 두께 자체가 두꺼우면 그것으로서 단열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외벽을 두껍게 해서 단열이 잘 되도록 집을 지어달라, 뭐뭐지.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열재에는 열전도율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열전도율이란 말 그대로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자,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은 높다는 얘기겠죠.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티로폼의 열 전도율이 0.04, 철골이 35에서 52, 콘크리트가 1.3에서 1.7, 목재가 0.12에서 0.16으로 스티로폼을 제외하면 목재, 콘크리트, 철골 순으로 단열 성능이 좋은데요. 다시 말해서 스티로폼 4cm 두께의 단열 성능을 보이려면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하면은 130에서 170cm는 되어야 동일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130cm면은 1m가 넘는 정도네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무게를 받기 위함에 적합한 구조이지 단열 성능을 위해서 바라보는 재질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단열재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단열재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주로 쓰는 5가지의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수성 연질폼입니다. 자, 수성 연질폼은 이제 연성 폴리오하고 이소시아네이트라는 폼을 이용해서 그 단열재 취부 부위에다가 폼 형태로서 쏴서 이렇게 마감해 놓는 이제 단열재입니다. 액체 형태의 스프레이를 뿌리면 거품이 형성돼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단열재를 충진시켜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리모델링 시 굴곡진 면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발포가스를 CFC로 사용한 게 아니라 물을 사용한 저밀도 발포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단열재의 팽창성이 우수하고 난연성도 갖고 있는데 경질 우레탄 폼에 비하면 단열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제 단열재가 경질 우레탄 폼입니다. 자, 경질 우레탄 폼은 수성 연질 폼과 다르게 폴리우레탄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스프레이 형식의 단열재입니다. 자, 분자 구조가 촘촘하고 닫혀진 구조로서 수성 연질 폼에 비해 밀도가 높고 CFC를 발포가스로 사용해서 팽창성은 약한데 경도가 강하고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경질 우레탄 폼의 경우 가연 소재이고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외부 단열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들 이제 대중적으로 쓰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비드법 단열재 EPS입니다. 구슬 모양의 폴리스틸렌을 가열해서 발포시켜서 만든 단열재고요. 시공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색을 띠는 제품은 탄소와 혼합해서 축열성을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소핑크라고 부르는 압출법 단열재 XPS입니다. 자, 통상 약어로 XP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이소핑크가 사실은 이제 그 재료의 이름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이름인데 아이소핑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단열재이기도 합니다. 자, EPS와 같은 폴리스틸렌을 주재료로 사용하고요. EPS보다 밀도가 높아서 압축 강도가 강하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로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 부분의 단열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XPS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떨어져서 내구성 부분에서는 단점을 조금 갖고 있고 현장에서는
강도에 따른 재단의 난이도 때문에 아무래도 EPS보다는 활용도가 조금은 낮은 단열재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단가도 높은 편이죠. 자, 다섯 번째는 글라스울입니다. 글라스울은 재활용 가능한 유리를 고온에서 녹여서 섬유를 추출한 것으로서 친환경적이고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을 갖고 있으면서 화재 시에 유해가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목구조 주택에서 함께 거의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열재이기도 한데요. 단열재의 그 섬유 구조로 인해서 방음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글라스울을 선택하실 때 이름 뒤에 붙은 R은 열 저항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R11, R15, R21, R32 등등의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니 이를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습기를 먹으면서 자중에 의한 처짐 현상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생겨서 그 천정에 맞닿는 부분에 약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습 방수지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그 습기 차단을 해줘야만 장기적으로 단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단열재는 말 그대로 이제 워낙 그 폭이 넓고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떤 단열재가 어떤 기능을 하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열재를 얼마나 제대로 시공하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단열 공정에서는 그 구조체와 단열재의 마감 부분 사이를 꼼꼼하게 마감을 해줘야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우산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면 빗물이 새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자, 그래서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시공 경험이 많은, 그리고 제대로 꼼꼼하게 잘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시공사를 찾는 것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희 홈포인트는 집 지은 지 16년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풍요롭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홈포인트 염동 매니저였습니다.